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유부녀예요. 저는 무남 동녀였어요. 외동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이와는 거리가 멀었네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에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으셨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도셨으며 엄마는 저에게 살가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는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엄마, 주말 지나면 아빠 온다고 그랬었잖아. 왜 주말이 지났는데도 아빠가 안 와? 아빠는 언제 와? 안 와.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 안 올 것 같네. 그러니까 너도 네 아빠 기다리지 마. 아니, 웬만하면 너한테는 아빠라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 당시에는 엄마의 발언을 오롯이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아버지를 찾았었죠. 그러나 그런 저를 엄마는 외면하셨어요. 저는 혼자 아빠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가슴앓이를 하였고 그렇게 자라나다가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별거를 하셨다가 끝내 이혼을 하신 것이었죠. 어린 딸이 눈에 밟히지도 않았는지 어쩜 그렇게 무정한 태도로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아버지란 사람이 악마처럼 여겨졌습니다. 애초에 친가 쪽 친척들과는 왕래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버지와는 영영 소식이 끊어졌고 접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인간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 모양이 꼴로 살아야 돼? 엄마, 제발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오늘 저녁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술만 마시고 있는 거 알아? 엄마는 자기 딸 생각은 안 하지?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봐. 내가 왜 내 생각을 해야 하니? 그리고 내가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불쌍해. 알아? 저는 커가면서 엄마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뭐든지 상황을 꼬아보고 금세 시리에 빠지고 술에 의존하려고 드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점차 미쳐가는 것만 같았어요. 집구석에 돈이 있을 리는 만무하였습니다. 하도 돈을 빌려댔더니 외가 쪽 친척들한테는 결국 절연당했어요. 빌려준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제발 연락 좀 하지 말아달라면서 하나같이 저희 모녀에게 그러더군요. 저는 지독한 가난 그리고 애정결핍 상태에서 학창시절을 지났습니다. 문제집을 사비로 사본 적도 없었고 매점은 한 달에 기껏해야 2번 정도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며 비가 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등하교를 걸어서 했어요. 버스비조차도 아까웠거든요. 입시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저는 수능시험 공부까지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알아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다만 장학금이 나오길래 선택한 곳이었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학생활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대학 나오면 고졸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는 건 확실하니? 엄마는 그 얘기를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고졸보다는 대졸이 나아. 내가 학기마다 장학금 타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해서 충당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엄마도 이제 문화생활 누리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얘가? 참나. 말이나 못하면 이미 망한 인생?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나 실컷 누려라. 너만 행복하게 잘 살아도 나는 여한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날따라 엄마의 말투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묘하단 기분을 느꼈지만 어리석었던 저는 그 직감을 모른 척 하였습니다. 제 대학 생활하기에도 바쁘다는 핑계였죠. 알고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아픈 병을 앓고 계셨더라고요. 엄마가 시한부라는 걸 알았던 순간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엄마의 저물어가는 생명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더욱 미쳐갔습니다. 엄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외롭게 남겨졌죠. 장례식장에서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멋쩍은 표정들을 한 외가 쪽 친척어른 몇 분만이 자리하고 계셨죠.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혼자였고 어떤 의무감으로 남은 학기를 다니고는 있었으나 머리며 가슴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일상의 모든 게 지겹고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저. 그런 저를 알아봐주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믿을 수 없게도 존재하더군요. 딱 그 한 명이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대외 활동을 하다가 건너 알게 되었던 사이인데 안지는 2년 정도 되었지만 아무런 관계의 발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제가 얼마 전에 모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저를 만나러 왔던 겁니다.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더라. 네가 전에 분명히 외동이라고 했던 걸 들었던 것 같아서 형제 자매도 없이 모친상 치르려니 힘들었겠다. 아버님도 심정이 많이 어려우시겠네. 아니에요, 오빠. 사실 저는 아빠가 없거든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내내 편모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주위에 아빠 없단 사실을 숨긴 꼴이 되었네요. 죄송해요. 뭐? 네가 왜 죄송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너를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 저는 남편이 저를 왜 그렇게 신경 쓰나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저를 좋아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그때 저에게 성큼 다가와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남은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 덕분에 비록 제 성적은 개판이었지만 간신히 대학 졸업장을 따낼 수 있었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취직과 동시에 저에게 청혼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란 사람이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스로 들어서 사실은 청혼을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도 좋아 죽겠다면서 꼭 결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강한 결심에 저도 결국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외롭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심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이 생긴다면 좋겠다는 계산도 있었네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오판이었어요. 어째서 그토록 시댁을 욕하는 글들이 인터넷 사이트마다 넘쳐나는지 저는 제가 직접 며느리라는 게 되어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누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지병을 앓고 계셔서 거의 댁에서만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아픈 남편의 수발을 들며 살다 보니까 성격이 괴팍해지셨던 걸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드센 성격의 소유자이셨고 말씀을 하실 때도 그냥 안 하시고 톡톡 쏘는 말투를 구사하셨죠. 거침이 없었어요. 참나 별꼴을 다 보겠네. 그러니까 천에 고아에다가 가진 것도 쥐뿔이 없는 아가씨라는 거잖아. 엄마, 내가 그런 것들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좋은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탤런트 뺨치는 것도 아니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제대로 올라간 꼴이네. 아우 기가 막혀라.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제 면전에 대고 툴툴거리셨고 저는 입만 꾹 다물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언행에 깜짝 놀란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첫 대면 자리에서부터 더한 폭격을 맞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같이 부족한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이 시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텐데 성정이 착한 남편만 보고 지레짐작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제 자신이 민망하였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남편은 저랑 결혼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죠.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 끼어드셔서는 엄청난 발언을 하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일찍 애를 낳는다면야 좋지. 당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귀한 장남을
이런 식으로 결혼시키겠단 거냐고요? 안 될 거 뭐가 있어? 거 떠드는 소리들 계속 듣고 있기 귀 아프니까 그냥 후딱 정리하고 결혼시켜버려. 시아버지의 흔쾌한 허락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이라 그런지 하루빨리 손주 보기를 원하신 것 같았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남편이 옳았구나 싶어서 얼른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식 과정에서 부모 없고 돈도 없는 애라면서 시어머니께 모진 구박을 받았으나 이 순간만 버티면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참았습니다. 앞으로 착하고 살가운 며느리가 되면 반드시 시댁 식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가족 애정에 목이 말랐었나 봐요. 남편이 회사 말단 신입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어쨌거나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시댁은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요. 작은 TV가 놓여있는 안방에서는 시아버지께서 거의 하루 종일 칩거하고 계셨고 저희 부부는 남편이 자취하기 전에 썼던 안방과 가장 먼 베란다 딸린 방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남은 방에는 저희 짐들을 일부 가져다 놓았고 자취하는 시누이가 주말 같은 때에 오면 잠만 잘 수 있도록 해놨죠. 시아버지께서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니까 논외로 치고 시어머니하고만 잘 지내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바쁜 남편 대신에 제가 알아서 잘 처신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밝혔듯이 이건 저의 오판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결혼 직후에 가장 많이 나눴던 대화의 패턴은 이러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뭐가 또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뭐라고? 너는 나를 아주 불만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구나.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네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문제야. 고아인 것도 내가 다 창피해 죽겠는데 돈까지 없는 가난뱅이인 건 너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너는 미안하지도 않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기는 하니?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너 취업한다는 건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면접 보러 다닐 것 같아요. 합격하면 바로 직장 다닐게요. 그럼 바로 다녀야지. 합격하고도 바로 안 다니려고 했니? 이런 영양가 하나 없고 분노와 멸시만 가득한 대화가 시어머니와 하는 소통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게 궁금해질 만큼 모든 집안일은 저에게 전가가 되었죠. 저는 요리의 젬병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섭게 닥달을 하시니까 겁이 나서 무작정 음식을 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요리법을 얼른 찾아볼 때면 긴장으로 손이 덜덜 떨려왔죠. 쥐뿔 하나 없이 몸만 딸랑 시집와서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응당 이 집을 귀하게 여기고 네가 직접 가꿔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네 생각도 그렇지? 네 어머니. 이것만 마저 닦고 얼른 화장실 청소도 할게요. 그래, 너 저번에 보니까 세면대 뒷부분은 제대로 안 닦았더라. 오늘은 더 빡빡 닦아. 시댁에 그 36평짜리 아파트, 그걸 그렇게나 과시하시면서 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내미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라고 하면 평생에 살아봤던 게 13평인가? 그 정도 크기였던 주공아파트가 전부였거든요. 이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크게 비웃으면서 제가 풍족한 시댁을 얻지 못했다면 이런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눈앞이 핑 돌아서 쓰러졌었어요. 평소에 빈혈도 없었는데 왜 어지러웠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이었죠. 그것도 날짜를 보니까 무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이 되었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생리를 건너뛸 때도 있었고 배가 나오지를 않아서 임신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뱃속의 아기한테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피곤에 찌든 남편이 임신 소식에는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착잡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쨌거나 죽기 전에 손주는 보고 가겠다는 식으로 농담을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상당히 떨떠름해 하셨죠. 그러더니 신우이랑 그렇게나 통화를 자주 해대셨죠. 임신 핑계로 취업 미루려는 것 좀 봐. 아,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얄미워 죽겠어. 네 오빠가 좀 잘난 사람이니? 응? 우리 집안 대들보인데 어쩜 저렇게 가진 것 하나 없는 애가 홀랑 낚아채 갔냐고. 부모가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저건 너무한 거 아니니? 신우이랑 통화하는 소리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말씀을 하셔도 다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시는데 안 들릴 리가 없었죠.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남편한테 못 모르고 한번 하소연을 했다가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싸웠던 이후로는 제가 더욱 시댁에서 가시방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말고는 남편에게 저희 힘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 맞다나 남편은 사회생활 하느라 힘든 몸이고 저는 집불 하나 하는 것도 없는 주제에 힘들다 어쩐다 이렇게 투정 부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체력이 바닥을 쳤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무척 싫어하셨죠. 쟤 진짜 웃기는 애네?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씩 달리고 그래 봐봐. 체력이 안 생기고 버티나? 저게 다 의지박약에다가 게을러 터져서 저런 거지. 혼잣말로 툴툴거리시는데 저한테 다 들렸죠. 저 들으라고 그러시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와,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던 그 타이밍에 저한테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무심코 받아봤다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냐? 아빠다. 내 소식이 궁금해서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 봤다.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다고요? 그 오랜 세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네 엄마가 그렇게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이미 너의 연락처를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망설이느라 또 시간을 허비해버렸어. 이제는 더 그러고 싶지가 않구나. 나를 이해해달라고도 용서해달라고도 안 한다. 다만 한번 나를 만나주면 안 되겠냐?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얼굴이라고는 기억 속에서 너무 흐릿했기에 사진으로 만나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엄마가 그 고생을 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와 이제 와서 그럴 것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저를 고르게 괴롭혀댔죠. 그런 고민 때문인지 저는 입맛도 잃고 더욱 수척해져 갔는데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되려 짜증을 내시더군요. 저는 왜 또 저러시나 싶어서 무시하려고 하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보통 약이 오르신 상태가 아니었지요. 너 요즘에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너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럴까봐 지금 그 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요즘에 자꾸만 쇼를 해대는 거잖아. 맞지?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무슨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을 일이 뭐가 있다고 너는 유난을 떨어. 내 아들한테 동정심 얻어내려고 수쓰는 걸 내가 못 알아볼 줄 알고? 나를 속이려면 10년은 멀었어. 진짜 시어머니랑 있으면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게 낫다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커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분가를 해야겠다 싶었고 이런 뉘앙스를 슬쩍 흘렸다가 시어머니와 또 설전이 일어났죠.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얻어서 나간다마 하느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전부 다 내 아들 돈 아니니?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진 돈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어차피 대출 받아야 하는걸요. 그래서 그 대출도 쥐뿔 가진 것 하나 없는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받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나요? 부부인데 남편이 받은 대출로 아내가 함께 살면 안 되냐고요. 엄마야? 싸가지 없게 눈 부라리는 것 좀 봐. 부모 없고 돈도 없어서 도끼만 남은 애들. 내가 너 같은 부류들 잘 알지. 내가 이래서 너를 반대했던 것인데. 웬만큼 잘 참아왔었는데 그 순간에는 짜증이 폭발해서 몸이 막 떨려왔습니다. 그 모욕감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저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채로 시어머니께 그간 서운했던 것들을 막 따지고 말았어요. 제가 덜덜 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해대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어이없던 표정으로 입만 멍하게 벌리고 계셨죠. 그 후로는 냉전 상태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너무 막말을 하고 만 것은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후회도 좀 되었습니다. 그냥 더 참을 걸 그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 또한 저의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겨우 그걸로 충격받으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금요일에 시골집으로 김장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도 같이 가는 건가요? 네가 같이 안 가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너한테 하겠니? 아이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답답해서 환장하고 돌아버리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맹추를 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가 이 추운 날씨에 그 시골집으로 가서 김장을 하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슬슬 배도 무거워져서 도저히. 그거 하루 일한다고 무슨 사달이라도 날까봐 그러니? 하여간 유난이야. 너 내 사촌 2명 알지? 결혼식장에서도 보고 명절날에도 한번 봤었잖아. 시골집에 김장하러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럴 수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사촌 2명이란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 다 통틀어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들이었거든요. 한 분은 저를 보자마자 취집 능력 한번 탁월하다며 제가 배경 하나 없는데 시집이나 가서 편하게 살려 한다는 식으로 비꼬셨던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빵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자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발장이 됐을 것 같다며 황당한 발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뭣도 없는 사람인데 빵을 좋아하니까 빵이나 훔치는 장발장과 어우러진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 분들하고 한 차를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시골집에 가서 김장을 담글 생각을 하니까 진짜 과장 안 보태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공부스러운 금요일을 앞두었던 그 시점에 저는 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번호 차단을 해놓을까 하다가 차마 그러지는 못했던 아버지였죠.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은 저는 모난 마음에 모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궁금해서 전화해봤다. 그래, 잘 지내냐? 별일은 없고? 제가 잘 안 지내면 어쩔 건데요. 별일이 있으면 어쩔 거냐고요. 날카롭게 받아치고 말았는데 잠시 침묵을 지키신 아버지가 이윽고 꺼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해결해줘야지. 그 도와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완전히 무너져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보든 말든 숨 넘어가게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저 제가 다 울 때까지,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서 저는 후련하게 다 운 다음에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죠. 그것은 제 딴에는 엄청난 용기를 수반하는 행위였어요. 이윽고 김장하기로 한 당일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의 사촌 2분이 시댁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차 한 대로 같이 갈 요량이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분은 저를 보시자마자 시어머니와 합세하여서 사람 자존심을 살살 갉아먹는 소리들을 하셨습니다. 가정 환경이 그래가지고 김장하는 걸 본 적도 없다면서 우리가 오늘 김장이 뭔지 제대로 알려줘야겠는데?
돈 많은 집들은 사 먹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었으니 김장김치나 옳게 먹어봤겠어? 분에 넘치는 집안에 시집와서 호사를 누리네. 세 분이 깔깔거리시든 말든 저는 평온한 미소로 상대해드렸죠. 준비를 다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왔을 때 저희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차량 한 대 때문에 저희는 모두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만 했어요. 까만 벤츠의 운전석에서 젊은 사람이 하나 내리더니 차 뒷문을 여니까 캐주얼한 정장 차림에 커다란 키, 중후한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신사한 분이 내리더군요. 저 사람이 분명 제 아버지가 맞다는 사실에 압도되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의 모습에 본인들끼리 빠르게 이 아파트에서는 못 보던 얼굴이다. 차 비싼 거 팔아. 쑥덕거리셨던 세 분은 그 당사자가 저에게로 곧장 걸어오자 금세 어리둥절해지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랑 오늘 백화점 가기로 해놓고 잊어버린 것 같아서 직접 데리러 왔다. 아버지가 씩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저는 제 옆에서 비명에 가까운 숨을 들이키는 시어머니의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그간 사정이 있어서 인사가 늦었네요. 예? 그럼 저희 며느리의 부친 되시는? 맞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워낙 딸아이가 어릴 적에 이혼을 했던지라 소식이 끊겼다가 얼마 전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형편이 좀 많이 넉넉한지라 딸아이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워낙 딸아이가 자립심이 강해서 거절을 하지 뭡니까? 아버지가 능청스레 말씀하시는 사이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그 사촌분들의 안색이 어느새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제가 마침 오늘 시간이 나서 딸아이 데리고 백화점이나 한 바퀴 돌까 하는데 제가 데리고 가도 괜찮으시겠죠? 예. 저희가 원래는 며느리랑 다 같이 김장을 하러 가는 길이었기는 한데. 김장이요?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사시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단란한 맛도 좋죠. 그런데 저희 딸아이는 빼주세요. 임신한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분이라면 응당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부드러운 말씨를 구사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시며 벤츠 차량 앞으로 에스코트를 하시는데 뒤통수에 꽂히는 열렬한 시선들이 느껴졌죠. 저는 시댁 3인방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그곳을 벗어났어요. 많이 놀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 같은 모습을 힐끗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 주신 곳은 고급 브런치 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극심한 성격 차이를 겪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에 지독한 염증을 느껴서 어렸던 저를 챙기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셨던 분이었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바탕으로 노력하신 끝에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움켜쥔 주인공이 되기도 한 분이셨고요. 거의 준재벌급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여자와 재혼까지 하셨고 그 사이에 자식도 한 명 보셨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집에서 저를 챙겨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긍정적인 지원을 해주든 다 동의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네가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다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드는구나. 앞으로는 네가 원 없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한다.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을 때 제 안에 남아있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렸습니다. 부녀가 감격적인 하루를 보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그 놀란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으셨는지 김장을 망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된통 혼이 나셨죠.
다른 건 몰라도 김치에는 엄격하신 분이 시아버지셨거든요. 제 부친의 비밀이 궁금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누나를 굴리시며 살살 눈치를 보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간사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제 친부도 있고 돈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당장 분가를 결정하였고요. 대출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구해주셨으니까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응? 그거 다 진심은 아니었어. 너 잘 되라고 며느리 도리를 빨리 배웠으면 해서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한 거였어. 어머니, 지금 와서 그 어떤 변명을 하셔도 소용없어요. 제 귀는 닫혀있고 제 마음은 더 빨리 닫혀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생을 사시면 돼요. 저는 거기서 빠져들이는 것뿐이니까 아무런 영향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해맑게 웃으며 말씀을 드렸는데 듣던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앞으로 평생 안 보겠다고 선언한 뒤였거든요. 가장 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울부짖는 내 아들을 잃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온갖 사죄 퍼포먼스를 펼치셨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저에게 걸핏하면 가족 없는 고아라고 하셨으니 저도 공평하게 시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빼앗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누이는 저에게 친부가 있었으며 심지어 부잣집이라는 걸 안 순간에 저한테 오만 알랑방귀를 다 끼워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상대는 안 해주고 있어요. 남편이랑 분가를 해서 산 뒤로는 그냥 마음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요. 원래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건가요? 애초부터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러울 지경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누리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누리고 있으니 만족하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밝은 빛이 되어주는 따뜻한 인연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